진실을 파헤치러 온 미국 여성 한국에 오자마자 경악한 이유, 여러분은 한강의 기적을 아시나요?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토록 초고속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지식인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으며 이는 세계는 물론이고 특히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상의 성과였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동아시아 국가 중에는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편협한 사고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이 가난하다고 주장했던 중국인 대학 교수 때문에 직접 한국을 방문해봤다는 미국인 여대생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한국을 잘 알고 있었던 친구의 도움 때문에 교수의 발언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국 베이징에서 유학 중인 미국인 여대생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국으로 떠나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중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저지만 지금까지의 시간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서 진실을 탐구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선 제가 처음 중국으로 유학 가겠다고 했을 때 모두들 제게 이렇게 물었죠. 왜 하필 중국이야? 보통 미국에서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요. 물론 유학을 간다고 해도 유럽이나 캐나다 등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나 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죠? 저는 어릴 때부터 중국의 성장세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고 중국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점점 자라면서 중국에서의 생활을 직접 경험해 보겠다는 생각으로까지 발전한 거였고요. 이렇게 대답하면 사람들이 꼭 재차 질문하더라고요. 그럼 그냥 여행 갔다 오면 되잖아? 굳이 유학까지 가려고 하니?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제 생각에 중국에서의 생활은 그저 관광으로 가는 여행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공부는 물론이고 현지인들이 살아가며 하는 것들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으며 그들의 문화나 풍습을 접해보는 것 또한 제게 새로운 자극이 되어 다가올 테죠. 물론 이런 생각 때문에 전 중국이 아니더라도 시야를 넓히기 위한 유학을 어디로든지 떠나고 싶었고요. 그저 중국이 제일 먼저 떠올랐을 뿐이고 나쁘지도 않아 보였죠. 한 나라에만 머무르면 그 나라의 문화나 관습이 나의 기준이 되어 그대로만 생각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맙니다. 하지만 해외로 나가면 타국의 문화나 관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지금까지 겪어본 적이 없는 것들을 접해보게 되는 것이니 새로운 사고방식이나 시점을 갖추는 것이 가능해지죠. 여건만 가능하다면 어디로든지 떠나보는 건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중국 대학에 온 것이고요. 또한 저는 중국 대학에 가기 전 1년간 베이징에서 어학원 생활을 계획했기 때문에 큰 부담감도 없어서 당시만 해도 하루하루가 즐거운 나날일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안타까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중국에 오자마자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해 가지고 있던 어떤 환상들이 모조리 깨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 중국으로 유학 오기 전까지 단순 관광 목적으로도 이곳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현실의 중국에 대해 무지했었죠. 매번 인터넷으로만 접했던 게 전부이니깐요. 그런데 직접 와보니 제가 그토록 기대했던 그림과 실제 중국의 모습 사이의 그 간극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생각보다 중국인들은 지저분하더군요. 만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머리를 감지 않았는지 떡진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불편했던 것은 바로 식당 내부에서 흡연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비흡연자였는데 중국에는 자유로운 흡연 문화가 있어서 저를 골치 아프게 했죠. 물론 요즘은 흡연석과 금연석을 두는 노력을 하고 있는 식당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은 음식점에서의 흡연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한 흡연석과 금연석을 나누어 놓은 경우에도 단지 칸막이와 같은 시설이 설치된 게 전부이고 그마저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하여 옆좌석의 담배 연기가 금연석까지 흘러오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무척 불쾌한 기분이 드는 게 사실이죠. 이외에도 불편한 부분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흡연에 관대하다 보니 택시나 호텔, 화장실 등등 모든 곳에서 담배 연기를 접할 수가 있어요. 또한 그들이 미국인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있다는 점도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가끔 제가 영어를 사용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곱지 못한 시선을 받아야만 했어요. 물론 저도 중국에 왔으니 중국어를 배우고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어가 꼭 다른 나라에서도 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중국어가 아니면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는 고집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배려해서 조금의 기다림도 허락해주지 않았죠. 굳이 영어가 아니더라도 바디랭귀지라는 손짓 발짓을 하며 대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사회에 동화되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건지 외면해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택시에 탔다가도 쫓겨난 적이 많았고 음식점에 들어갔다가 주문도 하지 못하고 나와야 했던 적도 많았어요. 모쪼록 이렇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중국은 미래를 이끌어갈 선진국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실제 제가 느낀 중국인들의 모습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처 현실을 깨닫기까지 일주일도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아닌 건 아닌 거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학교 생활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유명한 학자나 위인들 중에서도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말이죠. 저는 부족한 중국어를 부지런히 1년 동안 공부한 뒤에 마침내 중국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중국 생활에도 익숙해져 갔죠. 저는 중국 대학에서 경제학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님 중 유독 특이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교수님은 경제 수업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셨는데 강의 시간마다 그렇게 험한 성향을 드러내는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물론 험한 성향 자체에 놀라움을 가진 건 아니었어요. 아직도 중국 대학 내에는 중화 사상의 바탕을 둔 동아리가 있고 가끔 이렇게 우월주의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타국을 비하하고 도를 넘어 때론 비난까지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죠. 심지어 학문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사람이 말이죠. 한국은 정말이지 지독하게 가난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마치 성공한 나라처럼 보이죠. 정말 그들이 선진국 같나요? 그것은 모두 짜고 친 드라마에 불과합니다. 한국처럼 가난한 국가가 또 없어요. 중국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그나마 이 정도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신기하게도 그런 강의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 역시 없었어요. 싫어하지만 다들 묵인하는 분위기이니 쉬쉬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도 함께 동조하는 것인지 알 길은 없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그런 수업에 늘 소신 발언을 하는 학생이 있긴 했어요. 그녀는 바로 저처럼 미국에서 건너온 또 다른 미국인 학생이었죠. 그녀는 교수님이 한국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면 곧바로 인상을 찌푸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교수님께 다가가 수업 방식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지요. 나는 경제 수업을 들으러 왔지 당신의 정치적 성향을 알기 위해 이 시간을 쓰는 게 아닙니다. 학문적인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늘 그녀의 말에 알았다는 식으로 대답할 뿐 전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 그녀는 유독 한국을 좋아하는 동기였습니다. 오죽하면 휴대폰에 한국의 태극기가 새겨진 케이스를 구매해서 장착하고 다닐까요? 사실 저는 한국에 그렇게 열광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어요. 그래서 늘 제 마음속 한구석에 그녀를 향한 의구심이 있었죠. 왜 저렇게 한국을 좋아하지? 왜 이렇게 한국에 열광하는 거야? 한국이 뭐라고? 하루는 그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도대체 뭐 때문에 한국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야? 물론 교수가 한국 이야기를 자주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중국에 왔는데 한국 편을 드는 것도 이상하지 않니? 그러자 그녀는 대답했어요. 중국 유학은 사정상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나도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고. 너 한국의 역사에 대해 공부해 보았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한국의 빛이 나는 역사를 공부하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들을 우러러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당시 전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 그녀의 말에 마음이 울리진 않았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한국을 가난한 국가라고 칭한 것은 정말 무례해. 그녀는 들릴 듯 말 듯한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한국을 평가할 수 있는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가난한 국가로 보이진 않았거든요.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결국 종강 이후 한국에 가보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왜 그 미국인 친구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그렇게 푹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건지, 그리고 경제학 교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한국이 가난한 곳이 맞는지 궁금했거든요. 또 솔직히 말하자면 제 마음속 한구석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있기도 했어요. 한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어쩌면 이곳이 정말 나에게 맞는 곳일 수도 있지 않을까? 같은 미래에 관한 희망 말입니다. 솔직히 중국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미 중국에 대한 환상이 깨져버렸고 그래서 중국에서 보내는 나날들이 지루하고 권태롭기 짝이 없었어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제 성격상 이룬 것도 없이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선택이 될 뿐이었죠. 그리고 제가 드디어 한국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국 교수의 말이 모두 헛된 거짓이고 그의 망상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이라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비하받을 정도로 국격이 없는 나라가 아니었죠. 저는 그것을 공항에서부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서비스부터 미소나 옷차림 같은 것들에서 말입니다. 발이 가는 공간부터 서울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가난한 국가라면 나오지 못할 풍경들이었죠. 도심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여유로워 보였고 건물들은 모두 높고 휘황찬란했어요. 또한 도심이 매우 깨끗하고 위생적이었으며 예의를 갖춘 적당한 서비스가 진행되었죠. 그런 것들은 정말 가난한 국가라면 결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몹시 발달한 나라였고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는 비록 시간적 여유는 없어 보일지 몰라도 마음의 여유는 있어 보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였겠지요. 그들은 마음이 가난해 보이지도 않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한국에서 서울이라는 곳밖에 가보지 못했지만 그것만으로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풍요로운 국가인지 알 수 있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같은 경우 몹시 관리가 잘 되어 있어 외국인도 무난하게 이용할 수 있었고 가끔씩 물어보는 질문에 행인들은 능숙한 영어로 대답해 주었거든요. 설사 영어 실력이 능숙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익숙하게 핸드폰 번역기를 이용하는 등 유연한 대처 능력을 보여주었죠. 이것은 젊은 세대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고 웃음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중국 교수가 알려준 것처럼 나약하고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저는 그때 한국에 직접 가보면서 한국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교수의 머릿속이 얼마나 헛된 망상으로 가득 찬 것인지 그리고 그는 얼마나 꼬여있는 사람인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한국의 매력에 쏙 빠지게 되었어요. 제가 실망했던 중국은 물론이고 제가 자라왔던 미국보다도 더 발전된 국가였거든요. 왜 미국인 동기가 한국에 대해 애정을 가지게 된 건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죠. 시간이 된다면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대학원은 한국으로 진학할 것 같아요. 아마 한국에 가보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겠죠? 역시 전 이런 새로운 도전이 늘 흥분되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종착지는 한국이 될 것 같군요. 어떻게 보셨나요? 직접 한국을 방문한 뒤에야 중국 교수의 발언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미국 여대생의 사연이었습니다. 원래 교수처럼 학생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자들은 최대한 사실에 근거한 발언을 해야 하죠. 정치적인 발언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는 이렇듯 몰상식하고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사연의 주인공은 성인이 된 뒤에 이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의구심을 갖고 진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한국에 대한 왜곡된 발언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의 성장이 너무도 비현실적으로 압도적이었기 때문인데요. 겨우 몇십 년 전에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국가가 어떻게 선진국이겠느냐? 그건 언론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다. 이 한마디면 모든 주장이 통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의 위상인데요. 사연에 나왔던 것처럼 거짓말로 현혹하려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렇듯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져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마네요. 한국이 가난하다는 교수의 거짓말을 파헤치려고 한국에 방문했던 미국 여대생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스페셜 튜브였습니다. 구독과 공유도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